일단 제가 원래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또 2주를 너무 건너뛰다 보니까 선배님들도 오랜만에 뵙게 됐는데 일단 지난주에는 좀 제가 일이 있어서 좀 어, 죄송한 말씀 좀 드리고요. 오늘은 2주차 강의로 같이 한번 나눠보고 이 책을 또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아마 좀 많이 이해가 되실 건데 한번 듣고 나서 한번 또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했던 좀 복습을 해볼게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좀 몇 개를 또 2주가 지났기 때문에 한번 땅에 대한 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지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죄송한데 진짜 비디오 켜주실 분들은 켜주세요. 원래 켜고 나서 좀 원칙을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켜주시고 정말 좀 못 키겠다 하시면 채팅창에 좀 왜 못 키는지 이유라도 좀 남겨주세요. 제 수업은 얼굴 보고 원래 하는 게 원칙인데 좀 계속 제가 켜달라 하는 이유가 같이 보고 나누고 싶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정말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은 많이 말씀. 네, 알겠습니다. 먹는데 제가 또 키라고 할 수는 없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잘 들어주시고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래도 강사가 그 수업을 할 때 듣는 입장에서 온라인으로 할 때 너무 또 편하게 듣는 것도 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외람되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특히 제 유료 강의 할 때는 저는 좀 원칙을 좀 정해놓고 하는 스타일이라서 할 말은 하는 스타일이라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무료 강의는 그래도 뭐 편하게 들으시면 뭐 말씀은 안 드리는데 이렇게라도 해야 억을 보고 서로 소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배님도 혹시 나중에 온라인 강의 하실 때 그냥 일방적으로 막 전달하고 이렇게는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하실 때는. 네, 감사합니다. 일단 2주가 됐기 때문에 한번 더 짚고 한번 넣어가 볼게요. 지난번에 말씀 처음에 드렸을 때 땅의 용도 지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용도 지역은 그 땅의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선배님이 갖고 계신 땅에 대한 개발의 범위나 개발할 수 있는 레인지가 다르다. 용적률 건폐율도 다르기 때문에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용도 지역 용적률 건폐율이에요. 아무것도 모르셔도 그것만 아셔도 선배님들 나중에 개발하시거나 땅을 사실 때 어느 정도 된다 안 된다 그게 가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어떤 강의든지 책을 읽었을 때 어렵잖아요. 근데 개념 자체를 기본적으로 그냥 기초적으로 단순하게 시키는 게 가장 좋다고 하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키워드만 알고 있다가 그걸 갖고 공부를 하시면서 확장을 시키는 게 어떤 공부하는 방법에서 가장 좋고 저도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땅에서는 용도 지역이 가장 중요하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제가 일을 해보니까. 그래서 용도 지역은 도시 지역과 도시 외적으로 나눠진다. 근데 도시 지역은 뭐다?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다. 그럼 도시 지역자를 빼면 도시죠. 도시 외적은 지역자면 도시 외죠. 시골이죠. 그러니까 개발이 아직 안 된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가 커진다는 의미가 뭐예요? 시골이 개발이 돼서 도시로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도시 외적 땅이 더 싸겠죠. 당연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생도 이해가 돼요. 시골이 개발해서 도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어릴 때 배운 것처럼. 이게 도시계획에서 뭐 공대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용도 지역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 시골 땅을 개발해서 도시 편입이 되기 때문에 도시가 커지는 거다. 그게 그래서 당연히 도시 이쪽 땅값이 더 싸다. 이렇게 하면 쉽게 이해가 되시겠죠. 뭐 도시 지역이 뭐고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난 다음에 용도 지역에 뭐뭐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좀 더 이해가 빠르시다는 거예요. 책을 읽으실 때도. 아시겠죠? 그래서 도시 지역과 도시 외적, 도시와 시골이 있는데 도시에는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묵지 지역이 있다. 주상 목록으로. 그 주거 지역은 뭐예요? 주거 말 그대로 주거. 집만 있는 지역이에요. 상업은 뭐예요? 업무랑 상가 같은 거. 사무실. 그런 집이 아닌 다른 시설들, 비주거 시설들이 모여 있는 게 상업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공업 지역은 뭐예요? 공업. 공장들이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녹지 지역. 공원, 상지, 농지. 집하고 상가만 있는 게 아니라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할 때 도시적은 다 개발이 되면 뭐 산도 파헤쳐야 되고 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다 개발이 되면 어떻게 해요? 산 파헤치고 하면 뭐 생태계도 파괴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완충지대도 있어야 되고
우리 주민들이 좀 쉬어갈 장소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완충지대를 역할하는 게 녹지 지역이다. 그래서 녹지 지역이 중간에 공원이나 산이나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시골에, 시골 같은데 이제 도시 외 지역은 시골이니까 개발이 별로 안 된 지역이니까 좀 보전 성격이 강하겠죠.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있다. 그래서 딱 선배님이 봤을 때 우리 국어라고 딱 생각해 보세요.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뭐예요?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지역이다. 지역자를 빼면은. 그 자연환경 그대로 보존해라. 그 말이 뭐예요? 그대로 놔둬라는 의미예요. 그냥 그 지역은. 파헤치지 말고 자연환경 그대로 놔둬라. 그런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데는 사셔야 되겠어요? 안 사셔야 되겠어요? 안 사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의미를 모르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수는 있는데 알게 되면은 한번 그 단어의 의미도 생각을 해보세요. 농림지역은 농자가 농사예요. 농사를 짓는 농사, 농지고 림자가 임야할 때 임자예요. 그러니까 농지와 산지를 포함한 지역이기 때문에 농림지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림지역 같은 경우도 보면 산하고 농지나 산지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 데를 파헤치는 거는 좀 사실은 농사를 짓거나 이런 건데 거기를 당연히 파헤치면은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개발보다는 보존해라 이런 게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쉽게 좀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걸로. 그래서 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용도 지역의 개념이다.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용도 지역은 7개의 용도 지역과 21개로 다시 나눠진다. 일단 책에서 받고 지난번에 영상 보셨으면 이해가 되셨겠죠. 그런 다음에 계속 제가 왜 강조를 하냐면은 이 개념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계속 머리 박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복습을 하면은 용적률과 건폐율은 뭐다? 선배님 100평짜리 땅이 있으면은 건폐율 50%면은 이 바닥 면적, 1층 면적을 내가 지을 수 있는 면적이 건폐율을 했어요. 대지 면적에 건축물의 바닥 면적. 건축물의 1층 면적이 얼마만큼 지을 수 있는 범위가 건폐율이다. 용적률은 뭐다? 이 1층 면적을 거꾸로 쌓는 개념이다. 연면적 개념이죠. 연면적이 쌓는 개념이다. 층수랑 관련이 있다. 그래서 건폐율 곱하기 층수가 뭐다? 용적률이다. 이 식은 반드시 외우세요. 이 식은. 제가 다른 토지 강의나 이런 걸 가봐도 이런 걸 알려주는 데도 많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기본적인 용도 지역과 건폐율 곱하기 층수가 용적률이다. 이것만 머릿속에 갖고 계셔도 선배님들이 나중에 찾으실 때 이 정도 건물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 개발이 되는 용도 지역에는. 이렇게 이해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것만 알고 계셔도 땅에 대해서는 한 50%는 이해하신 거다. 나머지는 그냥 지식만 쌓으시면 되는 거. 아시겠죠? 이 개념이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 3개가 이거다.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좀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잊어버릴지도 모르겠는데 건폐율 곱하기 층수가 용적률이다 하시고 용적률 50%예요. 이 땅은 지금 용적률 50%면 건폐율이 얼마일까요? 이 땅은 2층짜리인데 용적률 50%예요. 건폐율이 얼마죠? 채팅창 한번 적어보세요. 몇 퍼센트인지. 방정식 푸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몇 퍼센트예요? 몇 퍼센트? 용적률이 50%예요. 2층이에요. 건폐율 곱하기 층수가 용적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25%죠. 25%. 그죠? 25%. 기억나시죠? 25%. 그리고 다른 분들도 한번 적어보세요. 용적률 100%입니다. 용적률 100%인데 이 땅은 얼마일까요? 용적률 100%인데 2층이에요. 그러면 건폐율이 얼마일까요? 이 땅은. 용적률 100%인데 그쵸? 50%죠. 이 옆에 거는요. 25%죠. 예, 그쵸, 그쵸. 그리고 용적률 200%면 이거는 건폐율 50% 땅이겠죠.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이 그림을 알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 개념을 알고 계셔야 선배님들이 땅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을지 그 개념을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계속 똑같은 거 왜 얘기하냐 또 그럴 수 있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모든 도시는 어떻게 돼 있다? 이 개념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도시 지역이 주, 상, 공, 녹이고 그 다음에 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경구정지역이 도시 외지역이고 그래서 도시가 개발된다는 것보다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 땅들이 개발이 돼서 이렇게 편입이 되니까 도시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이 계속 커지겠죠. 도시지역이 이렇게 계속 커지겠죠. 근데 도시지역이 한없이 커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 뭐다? 요 바운더리가 도시를 계속 무질서하게 개발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구역이 개발지원 구역이다. 그린벨트다. 그래서 이 개념을 알고 계시면 선배님이 살고 계신 도시의 용도지역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 개념을 확실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우리나라 모든 도시는 이렇게 구조화시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도가, 땅의 용도가. 그래서 이게 땅의 가장 기본적인 키워드이기 때문에, 핵심 키워드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용도지역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땅의 용도마다 규제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지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용도 지역마다 용적률 건폐율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개발이 가능한지 지가가 달라진다. 말씀을 드렸고요. 용도 지역 변경이 만약에 영화 선배님이나 우리 성민 선배님께서 지금 만약에 개발지원국이 해제가 되거나 아니면은 지금 농림지역 땅이 아니면 관리지역 땅이 뭐 주거지역으로 바뀌거나 이렇게 되면 더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용도지역 변경보다 나라에서 지정했기 때문에 민간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제한을 하더라도 용도지역 변경은 먹히지가 않는다. 그럼 용도지역 변경은 언제 되느냐? 그 도시에서 그 도시에 5년마다 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라는 기간이 있는데 그 재정비 할 때 선배님들 갖고 계신 용도지역 관계돼가지고 내 땅의 용도가 불합리합니다. 그런 의견을 개진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을 지자체의 그 날짜를 잘 파악하셔갖고 내면은 내 용도지역이 불합리하다. 그런 걸 받아주면 검토를 하겠죠. 근데 검토를 하는데 그 검토해도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왜? 용도지역 자체가 한 번 바꿔주잖아요. 만약 영화 선배님께서 내 땅이 지금 어떤 농림지역 땅인데 그 땅을 만약에 주거지로 바꿔줬어요. 신도시 개발도 아닌데 그냥 단순하게. 그럼 그건 특혜 시비가 된다는 거예요. 한 명은 바꿔줬으니까 내 땅도 바꿔주는 게 아니냐. 선례가 남기기 때문에 용도지역 변경은 함부로 할 수가 없다. 그럼 누굴 탓해야 되는 거냐? 옛날에 그렇게 용도지역을 정한 나라를 탓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을 잘못 그어가지고 이쪽 오른쪽은 상업지역인데 이쪽은 상업지로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용도지역 자체가 지정할 때도 나라에서 좀 잘못한 게 많다. 불합리하게 된 게.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이 표는 항상 그냥 그 선배님들이 잘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잘 모르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 표는 항상 머릿속에 좀 넣으시면 좋겠어요.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은 상업지역, 일반 주거지역, 그 다음에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 개발이 제한된다는 것은 안 되는 게 아니라 위의 용도지역보다는 조금 보전 쪽에 가까운 용도지역이다. 그래서 이쪽 아래에 있는 용도지역은 웬만하면 사지 마라? 사지 마라. 그래서 저는 이 표를 일단은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계셨다가 여기서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은 이 안에서도 투자를 해서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있긴 있어요. 그럼 토지 투자라는 게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변수도 많고 방법도 많거든요. 근데 저는 전공법으로 갔을 때 땅의 공법으로 봤을 때는 이 두 가지로 봤을 때 가장 되는 쪽 땅으로 보시고 투자를 하셔라. 저도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이 위의 용도 지역 갖고만 개발을 하고 땅을 사지 밑에 용도 지역 갖고는 제가 개발도 안 하고 그냥 투자도 하지 마시라고 얘기해요. 그냥 저는 딱 그냥 잘라서.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공부 하시다가 다른 투자하고 강의 들으시다가 제가 한 말하고 틀리면 전화 주세요. 다 설명드릴 테니까 뭐가 틀린지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이걸 말씀드릴 수 있는 거니까 요 표만큼은 선배님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요것만 구분하셔도 내가 어디다 투자를 해서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 다 그냥 한 번에 다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배님들 토지 투자를 왜 해야 되냐? 근데 이거는 사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LH 투자 그 투기 때문에 3월 말에 뭐 토지도 막 LTV 잡고 막 대출도 규제하고 막 이런 게 많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떠세요? 주택담보대출도 이제 막아버리고 막 가계대출 막 쪼이고 있잖아요. 토지도 지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재산에 있는 대출들을 줄이려고. 그래도 주택보다는 토지를 왜 해야 되냐면 당연히 토지 투자 같은 경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니까 경쟁이 적겠죠. 경쟁이 적고 그리고 토지 투자 같은 경우에 사실은 한번 사놨다가 정말 딱 개발이 된다고 호재가 있으면은 땅값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뜹니다. 주식보다 더 뛰는 게 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리고 토지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온비드 다음 주 일요일 날 온비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지분 투자가 한번 제가 톡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기획부동산 이런 것 때문에 선배님들이 좀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그 지분 투자라는 것도 잘만 하면은 그 지분 투자라는 게 사실은 공유자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개발을 한다는 게 아니라 지분 투자는 지분을 사가지고 남은 그 공유자들한테 팔거나 그게 팔아가지고 수익 남기는 게 그 목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3번이에요, 3번. 장기가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는 6개월 만에 얼마만큼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지분 투자해서도. 400만 원 투자해서 1200에 팔아서 800을 남길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이런.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3번도 가능하다. 그리고 공매나 경매했을 때 토지 같은 것도 경매나 공매했을 때 대출이 근데 사실은 4번은 조금 위험한 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6월, 7월까지 확인해 봤는데 농협에서 당일 농협에서나 농협에서는 80%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지난주에 제가 물어봤는데 나오긴 나온대요. 근데 지금 농협이 어젠가 그저께 그 담보대출 막 막았잖아요. 이제 더 이상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거는 주택에 관련된 거고 토지에 관련된 거는 여전히 지방에서 단위 농협 같은 데 물어보면은 가능은 하다. 근데 조금 더 심사할 때 좀 강화가 됐다. 이런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거기가 경상북도 쪽인 얘기입니다. 영주, 안동 쪽에 좀 토지 보는 게 있어가지고 다른 전라도 쪽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농협이라는 것도 보면 지방이.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주택담보대출은 어렵지만 토지대출은 그래도 조금은 용이한 편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점검을 하실 때. 지금 시점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때문에 한번 선배님들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그리고 이미 뭐 성계석 선배님이나 같은 뭐 다른 분들은 또 하고 계실 수도 있고 우리 이해숙 선배님 같은 경우는 뭐 공방 뭐 그때 찾으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일단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는 좀 더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대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 목적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건물보다는 아직 토지는 대출이 용이하다. 일단은 그두 개를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때문에 전 선배님 조금 해봤으면 좋겠다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토지 개발 추세는 지금 소규모 토지 개발이 활발하다. 그래서 저는 그냥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 똑같은 그 패턴이 비슷해요. 그냥 도시 지역에 있는 1종, 2종 일반 주거적 땅을 사가지고 오래된 주택이 있는 그걸 부시고 뭐 그냥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이나 뭐 이런 그런 이제 원룸 같은 그 원룸형, 아니 투룸형 이런 걸 줘가지고 임대를 주는 사실 그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보면은 땅을 산다는 자체가 땅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땅은 100%를 사시는 거예요. 단독으로. 공유자로 사지 마시고 영화 선배님이나 이영애 선배님이나 뭐 선배님들 그렇지만 공유 지분으로 만약에 투자를 하실 거면 그거는 공유주한테 넘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시는 거고 개발을 하시거나 활용을 하실 거면은 김영하, 성기석 그냥 자기 이름 100%로 된 땅을 사시라는 거예요. 그냥 단독 지분으로. 그래야 내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비싸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투자를 그렇게 생각해요. 공동 투자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성향이 그렇게 하질 못해서 반대예요. 그냥 저는 차라리 제가 혼자 손해보는 게 낫지 괜히 같이 했다가 싸게 했어요. 근데 만약에 투자가 잘못돼가지고 날렸어. 근데 그러면 저는 조금
그런데 만약에 선배님들 중에 뭐 같은 지인들하고 공투를 하겠다. 뭐 그거는 이제 뭐 성향상이니까 뭐 하지 마라, 해라 이렇게 저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저는 그래도 그냥 순수하게 투자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혼자 그냥 사가지고 혼자 해라. 그러니까 지난 기수에 그 공유 지분으로 막 자꾸 아시는 분들 해갖고 이렇게 투자를 했다가 잘못돼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셨다가 좀 손해를 보셨나 봐요. 근데 저도 저한테도 좀 이제 뭐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사라 마라 얘기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배님들이 만약에 저한테 의뢰를 하시는데 만약에 거꾸로 이걸 사야 되겠는데 분석 좀 해주세요 이러면은 분석은 해드리는데 이거를 제가 사면은 대박 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선배님 입장에서 많이 안 나면 어떡해요? 제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투자를 하는 거는 선배님들 몫이다. 근데 다만 가능성이 높은 쪽에 투자를 해라. 이게 주식의 그 리딩방하고 틀린 게 뭐예요? 그냥 좋은 주식, 좋은 종목 추천해 주세요. 이거랑 좋은 땅 추천해 주세요.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저는 제 성격상 그렇게 막 책임질 말을 저는 하지 않습니다. 괜히 뭐 사기치거나 이런 거는 뭐 제가 이렇게 수업하는데 선배님들 그러려고 제가 사람 모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투자는 본인 몫이고 저는 확실한 데다 하셔라. 그래도. 그래서 이 확실한 데가 어디다? 아까 이런 도시적의 작은 토지나 아니면 자연녹지전의 계획관리 지역이 그나마 개발이 가능한 연립이나 전원주택 같은 그런 할 수 있는 그런 땅들 아니면 그냥 농지를 취득하셔고 농사를 지어갖고 그냥 연금을 받으시든가 뭐 그렇게 그냥 저는 확실한 거에만 좀 하셔라는 거예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좋은 토지를 고르기 위한 조건은 뭐냐? 아까 이제 그 연장선 얘기한 게 일단 첫 번째는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선배님들 뭐 맹지 다 아실 거예요. 맹지는 사봐야 이게 맹지 탈출법 해가지고 또 앞에 땅을 사거나 아니면 뭐 옆에 땅을 또 뭐 국어랑 접해 있으면 국어를 용도 폐지해서 뭐 도로랑 접하든가 어쨌든 맹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로랑 붙어 있는 땅을 사든지 사용성을 받아야 되잖아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인허가가 나야 되기 조건은 도로가 있어야 된다. 왜? 땅 옆에 도로가 있어야 선배님들 차 갖고 계신 거 들어갈 거고 내가 걸어가서 진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접근성이 좋아야 되니까. 그래서 용도 지역의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도로랑 접하는 거. 이 두 가지만 알면은 두 가지만 있으면 저는 좋은 토지를 고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도로가 접하고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이 두 가지만 놓고 보면은 좋은 토지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왜? 개발이나 활용 가치가 가능하면 가치가 올라가니까 이유가. 그래서 선배님들이 지금 갖고 계신 만약에 용도 지역이 뭔지 일단 확인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용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 가능한 건축물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도로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도로가 접해 있어도 하니까. 도로는 이거 딱 한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선배님들이 영화 선배님이나 성계 선배님 만약에 땅을 갖고 계셔요. 근데 성계석 선배님 같은 경우가 개발지원구역 그때 땅 하나 보여주신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여기서 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땅이 있는데 옆에 현황도로가 있어요. 그 옆에 국도가 지나가요. 이렇게. 이런 거는 땅에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아니고 국도가 있어요. 국도 그냥 차가 막고 생생지 않은 국도예요. 국도. 근데 그 옆에 만약에 성계석 선배님 땅이 이런 게 있었다 쳐요. 그럼 이런 게 있으면은 도로랑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국도 옆에 딱 붙어 있으니까. 진입은 돼요. 근데 국도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붙어 있다고 개발이 허가가 안 날 수가 있어요. 왜? 차들이 쌩쌩쌩쌩 다니니까 가다가 이렇게 들어가면 사고 나죠. 멈추면.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는 자기 땅에서 셋백을 해서 도로를 더 내놔야 돼요. 가감속 차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는. 근데 이런 경우는 좀 국도변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좀 거의 드문 케이스고 대부분 땅들이 이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랑 접해 있다고 보시면은 허가가 나기 위해서는
4m 이상의 도로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건축 허가가 나기 위해서, 개발행 허가든 건축 허가가 나기 위해서는. 그래서 만약에 뭐 이영희 선배님, 경현 선배님, 여기 선배님들 땅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도로가 이렇게 있죠. 현황 도로든 뭐 도로든 붙어 있어요. 맹지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 도로 폭이 3m밖에 안 나와요. 그럼 4m가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선배님들 땅에서 1m를 셋백을 해가지고 이 폭을 4m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 땅 앞에는 건물을 못 짓고 뒤에다 건물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하더라도 4m 이상의 접해 있는 도로라면은 내 땅을 온전히 다 쓸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내 땅 도로가 있는데 여기 앞에가 내 땅의 폭원이 2m예요. 그러면 폭원이 짧잖아요. 그럼 허가가 나려면은 선배님 땅에서 뒤로 2m를 더 셋백 해가지고 4m를 만들고 나머지 땅에다가 건물을 이렇게 져야 된다. 허가를 낼 때. 그래서 건축법상 도로, 건축 허가가 나기 위해서는 도로는 최소한 도해 및 자동차를 통행하는 4m 이상의 도로가 필요하다는 게 책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허가가 나기 위해서는 4m 이상이 필요하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나머지는 나중에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선배님들이 땅들을 보시고 나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한번 더 볼게요. 그래서 아래와 같은 도로들이 활용도가 높다고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지목이 도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일단 도로로 쓰고 있는 쓰고 있기 때문에 지목이 도예요, 도. 지목이 도 같은 경우는 도로다 이렇게 보시는데, 가끔 지목이 도인데 거기가 도로로 안 쓰고 뭐 다른 걸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지자체 도로과에 전화하셔가지고 지목상 도로인데 지금 내가 보기엔 건물이 들어와 있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도로 자체가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건물이 있지만 도로 지정 고시를 받았으면은 도로로 인정이 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땅들은 붙어 있어도 진입도로로 그 건물 부시고 도로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님들이 아까 4m 이상 도로 확보하고 한 가지 더 아셔야 되면, 이런 거는 다 그냥 이런 게 있더라고만 아시면 되고, 만약에 영화 선배님이나 성균 선배님께서 땅을 사셔가지고, 박현 선배 계시지만 땅을 갖고 있는데 도로랑 접해 있어요. 근데 내 땅이 폭원이 좁아. 근데 이 도로가 뭐 간습로야, 뭐 이런 게 자꾸 헷갈리시면은 그냥 지자체 도로과 시청 가면 도로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공무원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직원 불러주고, 내 앞에 도로가 있는데 이게 이 도로가 도시계획 도로입니까? 아니면은 도로 지정된 도로입니까? 물어보시면은 이게 도로로 쓰고 있는 겁니다 하면은 도로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인허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 한 가지 더 아셔야 될 게, 지난주에 제가 이제 도면 붙여가지고 아시는 거 일단 배우시겠지만, 나중에 선배님들이 공매나 이런 거 하셨을 때 땅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현재 땅은 지형은 이렇게 있는데 도로가 갔더니 이렇게 지도로 봤을 때는 이게 땅이 이렇게 붙어 있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근데 실제로 임장을 가봤더니 그러니까 지도를 봤을 때는 이 지적선하고 뭐 선배님이 원래 땅하고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걸로 봤는데, 실제로 갔더니 도로가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지도에서 보는 거랑. 그럴 때는 만약에 현황상에 있는 그 지도와 지적상의 도로 차이를 검토해가지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측량을 하셔야 돼요. 측량은. 현장에 직접 가셔가지고 내 땅이 도로랑 붙어 있는지, 아니면 단차가 있는지, 아니면 중간에 뭐가 붙든지. 그럼 만약 실제로 가서 도로가 안 붙어 있으면 맹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판단을 못하니까 실제로 측량을 해보면은, 측량을 이렇게 해가지고 경계 측량을 해보면 땅 바운더리가 직접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보고 나중에 측량한 거 결과를 보고 도로랑 붙어 있냐 안 붙어 있냐, 안 붙어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또 다른 방법을 또 찾아야 되는 거고, 그 세 가지만 아시면은 도로에 관한 거는 다 해결이 된다. 그래서 오늘은 4m 이상 도로는 꼭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것만 오늘 한번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각 용도 지역별로 이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을 어떻게 알아보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번 그 지자체에 들어가셔갖고 제가 한번 설명드리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찾는지.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일단 찾아보는 게 선배님들이 용도 지역별로 이제 건축물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자취법규 이렇게 쳐보세요. 자취법규라고. 일단 사이트 보이시죠?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다 아실 건데 일단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자취법규 정보 시스템 나오면은 자취법규 검색을 이렇게 누르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는 모든 우리나라 지자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뭐 선배님들이 지금 어떤 땅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제가 자취법규 보기 전에 다시 한번 그 토지이름 사이트 먼저 용도지역 어디서 보는 거는 이제 기억하시죠? 토지이름 사이트에서 보는 거. 토지이름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선배님들 갖고 계신 땅에 대해서 제일 먼저 용도지역을 확인할 때는 토지이름 사이트 들어가셔 확인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검토했던 땅 주소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사는 곳 한번 해볼게요. 제 동네 저희 집은 아니고 저희 동네 아무데나 가지고 있는 땅의 용도지역을 제일 먼저 확인하는 건 어디 사이트다? 토지이름 사이트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치면은 용도지역을 파악할 수 있죠. 이렇게 이건 기억나시죠? 그러면 2종 일반 주거 지역의 땅이에요, 선배님들. 서울에 있는 2종 일반 주거지 땅. 여기를 그냥 용인이라 할게요. 용인이라고. 용인시의 2종 일반 주거 땅을 내가 이제 갖고 있는 땅인데 용인시 2종 일반 주거지 땅을 한번 어떤 건축물이 들어가는지 검색을 해보자. 이게 전제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영화 선배님 또 안 계셔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치법규 쓰세요. 자치법규 이렇게 쓰시면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클릭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치법규 검색 누르고 아까 우리가 용인시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에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하자고 한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서 경기도 용인시 여기서 이동하기 누르세요. 이동하기 누르고 여기서 도시계획이라고 치세요.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하는 거니까 도시계획 조례 딱 누르면은 조금 걸리긴 하는데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보이시죠? 여기서 쭉 이 도시계획 조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용적률, 건폐율, 각 용도 지역별 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 그 다음에 개발행 허가 기준 이렇게 다 나와요. 그래서 선배님들은 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거나 친해져야 될 게 조례가 뭐다? 자치법규 들어가셔서 도시계획 조례 사이트를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된다. 이게 키입니다. 그래서 쭉 볼게요. 일단 용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쭉 내려가면은 중간에 보시면은 용도 지역의 건축 제한이라고 나와 있어요, 보통. 근데 보니까 별표 1에 의한대요. 2종 일반 주거 지역 아까 찾아보려고 별표 4에 있네요. 그럼 쭉 내려봐요. 그냥 쭉 내려가면은 제일 끝에 도시계획 조례 이렇게 쭉 내려가면은 한글 파일이 있어요. 별표라고. 이걸 클릭을 하세요. 한번 열어볼게요. 다시 한번 공유할게요. 지금 제가 다운받은 건 열었어요, 선배님들. 별표를 열어서. 보이시죠? 한글 파일. 쭉 봐가지고 내려보시면은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용인시 2종 일반 주거 땅을 영화 선배님이나 우리 성기 선배 갖고 계셔서 쳐요. 용인 선배님도. 내 땅에서 뭘 할 수 있는 건축물을 찾아보는 게 자치법규 들어가서 도시계획 조례 사이트에서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면 2종에서 보니까 단독주택도 가능하네요. 공동주택 아파트도 가능하죠. 근생시설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식당, 커피숍 같은 거. 다 할 수 있네요. 근데 뭐가 안 돼요? 뭐 안마시수 이런 거, 단란주점 이런 유흥주점은 안 된다고 제외한다고 나와 있죠. 이런 거는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 및 집회시설이 이게 극장 같은 거예요. 극장, 전시장 같은 갤러리. 이건 또 되네요. 종교시설 뭐예요? 교회, 절 다 되죠. 이렇게 해서 판매시설 나와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에요.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에요. 주거용이지만 건축법에서는 업무시설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배님들이 땅을 사셨는데
오피스를 짓고 싶어. 그러면 도시계획 조례에 들어가셔가지고 업무 시설이 되냐 안 되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 시설 중에 오피스텔 제외라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어떤 조례 보면 다른 지자체 조례마다 틀려서.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주택은 다 되니까 연립 같은 걸 접어야 되겠네. 확인이 되셨죠? 이렇게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 채팅창 1번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그냥 다 똑똑하신가 이해가 되셨다고 생각됩니다. 채팅창에 아무것도 안 남겨주시는 거죠? 다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반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반응을 해주셔야 이렇게 수업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선배님들. 그러면 용도 파악하셨죠? 그럼 용적률 건폐율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여기서. 그럼 쭉 보면은 이종 일반주거 쭉 올려다 보면은 용적률 나오죠. 용도적 용적률. 여기서 용인시는 이종 일반주거에서 240%까지 되네요. 최대치가 용적률이. 그죠? 그리고 건폐율 한번 찾아볼게요. 건폐율 나오죠. 이종 일반주거적 용도지역상 60%까지 되네요. 그러면 이종 일반주거적 땅인데 건폐율 240에 용적률 건폐율이 60이면은 산술적으로 몇 층까지 돼요? 6, 4, 23, 4층까지 되겠죠. 4층까지. 건폐율 곱하기 층수가 용적률이니까. 이렇게 찾아갖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땅에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찾아 놓은 다음에 딱 이제 자치법규에서는 여기까지 찾아보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게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요 표가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 조례 들어가서 도시계획 자치법규 들어가셔갖고 도시계획 조례 각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보셔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확인하셨죠?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 검색하셔가지고 이제 내 땅에 뭘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땅 개발을 해야 되겠다. 뭐 식당을 해봐야 되겠다. 커피숍 해봐야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인허가를 밟아야 되겠죠. 그래서 인허가를 밟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땅의 인허가는 뭐라고 했어요? 개발행 허가라고 말씀드렸죠. 법적 용어가. 그래서 선배님들이 만약에 전답, 임야를 사셨어요. 전답은 뭐다? 지목구 이따 배울 건데 지목산 전답은 농지고요. 지목상 임야가 산지예요, 산지. 그래서 농지, 전답은 농지는 농지법에 따라 하고요. 임야는 산지이기 때문에 산지관리법도 거기에 행위제한을 받아요. 일단 그건 둘째 치고 농지 산지는 다음 주에 마지막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매입을 해가지고 일단 선배님들이 아까 그 용도 지역별로 찾아봤잖아요, 아까 그렇게. 그럼 뭔가 여기를 하겠다, 주택을 짓겠다 하면은 건축 허가도 받아야 되지만 땅에 어차피 땅을 파야 되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개발의 허가를 받아서 형질 변경, 땅 공사를 하고 땅에 이제 그 형질 변경이 뭐였어요? 이 형질 변경이라는 게 산이 있고 물이 있으면은 산을 깎고 여기 성토를 해가지고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부지 정지라고 그랬죠. 평평하게 만드는 거. 평평하게 건축물 지을 수 있게. 절성토를 해가지고 부지를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이 형질 변경이다 했어요. 개발의 허가를 받아서. 그러면 부지 정지가 됐으니까 건축 허가 받아가지고 건축 공사를 하는 거죠. 건축을 짓는 거죠. 그럼 건축물이 다 지어 올라갔어요. 그럼 이거를 준공하면서 준공검사가 끝나서 사용승인 검사가 끝나면은 이제 뭐 다 들어가시겠죠. 건물이 다 지어졌으니까. 그때 지목 변경이 완료가 된다. 어떻게? 전답 임야에서 대지로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간다. 땅값이. 이 개념인 겁니다. 선배님들이 갖고 계신 땅을 개발하게 되면. 아시겠죠? 그래서 개발행위가 필요하다. 그래서 개발행위는 뭐다? 땅의 인허가가, 토목 인허가가 개발행 허가다. 건물의 인허가가 건축 허가다. 이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개발행위를 받기 위해서는 똑같아요, 선배님들. 좋은 땅을 고르기 위한 거는 인허가가 가능하냐 안 가능하거든요. 일단은 도로랑 접해 있어야 된다. 몇 미터 도로? 4미터 이상의 도로가 접해 있어야 된다. 4미터가 안 되면 내 땅에서 뒤로 셋백해가지고 4미터를 만들어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그거예요. 두 번째, 시골 같은 땅들은 도심에 있는 상하수도가 공공하수도가 많잖아요. 근데 시골 같은 땅들은 하수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상하수도가. 그래서
하수 처리 구역 왜냐 바뀌냐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선배님들 시골 땅 같은 경우는 보통 상하수도 관로가 많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제주도 그렇고요. 그런 데는 선배님 만약 집을 지으시려면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이나 개인 수도 시설을 설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돈을 주고 정화조나 저수조를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인허가가 난다. 그래서 보통은 요새는 워낙 또 잘 돼 있어서 웬만한 큰 도로에는 그 밑에 상수도나 하수도 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글로 인입이 가능한지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안 되면은 개인 하수 처리시나 수도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된다. 인허가 받을 때. 그것도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되는 거예요. 도로랑 접해 있는지, 상하수도가 연결돼 있는지, 없으면은 설치가 가능한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땅 같은 경우도 산지, 농지를 떠나서 개발의 허가도 이제 보통 지자체 보면은 그 땅에 대한 경사도가 기준이 있어요. 근데 보통 산지가 이제 경사도가 있는데 용인 같은 데는 20도 미만. 보통 산지면 25도 이하면은 허가 가능한데 그거보다 센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20도 미만인 경우는 개발이 가능하다 보시면 되고 20도가 넘으면은 조금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만약 갖고 있는 땅이 되게 이렇게 경사도가 심하다 그러면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 땅이 진짜 형질 변경 통해서 땅을 깎을 수가 있는 건지. 그래서 그거 이 세 가지를 확인을 다 하셔야 개발의 허가가 가능하다라는 거. 이거는 어떻게 확인한다? 저 같은 사람한테 물어봐도 되지만 저도 제가 선배님이 살고 계신 그 집이나 갖고 계신 땅 소재지에 그 시청이나 군청 앞에 가면 뭐가 있어요? 소위 지금 말하는 인허가방도 있잖아요. 식량설계공사, 토목설계공사. 그런 데 가셔갖고 이 세 가지를 상담을 받으시면은 개발의 허가가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알려주세요. 저도 지금 몇 군데를 그렇게 해서 컨택을 해서 제가 전화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직접 갔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오지 말라고 해서 전화로 해도 직원만 불러주면은 이 사람들이 같이 분석해서 알려줍니다. 진입도로가 있고 상하수도가 얼마나 있는지, 경사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래서 이거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선배님들 활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거 지자체 조례마다 차이가 있다. 이 기준도. 그래서 만약에 이제 허가 가능하다까지 봤어요. 이제 이것까지는 이제 얘기가 됐는데 이제는 실제로 선배님들이 이제 갖고 오신 땅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정보를 처음부터 찾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인장을 가기 전에 1차적으로 이제 내가 앉아서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게 필요한 게 토지연계 확인원. 아까 토지연계 확인원은 이제 이 토지연계 서비스가 뭘로 바뀌었다? 토지이음 사이트로 바뀌었다 했죠.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이거는 용도지역을 확인하는 거예요, 선배님들. 그리고 나서 용도지역 확인했으면은 내 땅의 지적이 뭐냐면 이따 말씀드리지만 땅의 기록이에요. 내 땅의 지번이 뭔지, 내 땅의 속성이 뭔지 이거를 파악하는 거고 확인했으면은 지적도로 해가지고 내 땅의 바운더리가 얼마만큼 되는지 그리고 지형도는 이 바운더리 안에 실제로 내 땅이 등고선이 몇 개가 있는지 뭐 건물이 있는지 이거를 지형지세를 같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유권, 권리 분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토지대장하고 등기를 떼가지고 뭐 지상권이 있는지 근저당권이 있는지 등기를 보는 거고 토지대장은 뭐다? 내 소유자가 공유자가 몇 명이냐, 단독이 있느냐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이걸 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1차적인 조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땅의 용도지역부터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의 용도지역은 어떻게 파악한다? 아까 보여드렸죠? 토지이음 사이트 가셔가지고 지번을 치면은 이런 식으로 땅에 대한 용도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제일 처음에 확인하는 게 토지이음 사이트에 가서 땅의 용도지역이 뭔지 확인해라. 선배님 갖고 오신 땅에 대해서. 그래서 선배님이 갖고 오신 만약에 이메일 주셔가지고 땅에 대해서 어떤 걸 물어보셨잖아요. 그럼 저도 모르니까 또 우리 여기 선배님 중에 또 자세하게 또 그림까지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계신데 그냥 주소만 보내주면 저도 제일 처음 보는 게 이 사이트다. 왜? 이 땅에 대한 속성을 모르니까 여기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일단 땅의 용도지역을 확인하셨어요.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지적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내 땅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 여기 보면은
선배님들도 보면 주민등록번호가 다 있으시잖아요. 땅도 번호가 있습니다. 그게 뭐다? 토지대장이에요. 토지대장 보면은 지적이라는 거는 땅에 대한 주소나 그런 걸 기록을 한 거예요, 선배님들. 땅에 대한 주소나 그런 걸 기록을 한 거고요. 지번과 지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번과 지목으로. 그래서 토지대장 보시면은 여기 나온 게 지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게 지목이에요, 지목. 대지,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임야 빼고요. 지목 임야를 뺀 나머지 지목은 다 일반 토지는 토지대장으로 나오는데 임야 같은 경우는 임야대장으로 나와요. 그래서 지적까지 확인하셨으면 이제 지적도를 보셔야 되는데 지적도라는 거는 지적을 도면화시킨 겁니다. 내 땅의 바운더리가 얼만큼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은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한번 채팅창에 적어보세요. 지적은 우리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이 지적은 우리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인다 1번, 안 보인다 2번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보인다 1번, 안 보인다 2번. 그렇죠. 2번이겠죠. 보이는 경우는 있어요. 보이는 경우 어떤 거냐? 제주도 같은 데 가보시면 형님들 제주도 가면은 이런 땅에다 이렇게 돌로 이렇게 해가지고 시골 마을 가면 돌로 이렇게 쌓는 게 있어요. 돌로 이렇게. 자기 땅 경계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돌로 이렇게. 이런 건 보이는 거예요. 그 땅 자체가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 지적은 안 보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보이는 건 뭐예요? 건물이나 지형이죠, 지형. 그러니까 지형은 보이는 거고요. 지적은 안 보여요. 그래서 지적 같은 경우는 그냥 이 바운더리 같은 게 그 뭐죠? 이 도심 같은 데는 지적도는 진짜 되게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지적은 안 보이고 우리가 보는 건물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도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 옛날에는 직접 가서 뗐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형님들? 여기 토지임 사이트 보시면 요게 지적도예요. 요게 지적도죠. 요게. 이거 보이시죠? 요게 지적도예요. 요게 이게 뭐요? 214-3이 뭐였어요? 이게 집 번호였죠. 땅의 번호예요. 대는 뭐예요? 지목이죠. 그리고 요게 지적선이에요. 요게 지적선이죠. 여기서 다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선배님들이 토지임 사이트 가서 용도적 보고 그 다음에 내 땅의 지적선도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동그라미가 내 땅에 그 지적하고 이걸 나온 거니까. 그리고 이 빨간 선은 도시계획선이에요. 이거를 다 한 번에 토지임 사이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대요. 지금은 더 좋아진 거 보여드릴게요. 요거 한번 눌러보세요. 선생님 요거 한번 요걸 클릭하시면은 사이트가 이렇게 더 커집니다. 이렇게 지적도 더 많이 볼 수 있죠. 그럼 요 지금 보시면은 요런 선들이 지적선이에요. 이렇게 요런 선이 지적선이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옆에 보면은 위성사진 보이죠?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나눠져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지적선이 이렇게 돼 있는데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지금 건물밖에 안 보이죠. 그죠? 그래서 선배님들이 봤을 때 1차적으로 지적선하고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불편하죠. 지적선하고 이렇게 하면 불편하죠. 그죠? 저는 이렇게 확인을 해요. 일단은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요거는 한번 기억을 하고 계세요. 불편한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지적도는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토지용기 서비스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목을 한번 볼게요. 아까 그 대답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대답은. 지목은 그 땅의 속성 용도에 따라서 지적 공부를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때 한번 영화 선배님인지 이영님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잡종지 한번 물어보셨던 게 있죠. 잡종지에 대해서. 그 잡종지도 이 지목에 들어갑니다. 보세요. 지목은 총 28개가 있고요, 형님들. 다 기억하지 마시고요. 제가 드린 요 빨간 박스로 친 것만 기억을 하세요. 빨간 박스로. 이런 땅 사지 말아도 썼지만 채팅창에 적어보세요. 전답 과소는 농지다. 전답 과소는 농지다. 한번 쳐보세요. 제가 칠하는 거는 그냥 외우시면 돼요. 전답 과소는 농지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임야는 산지다. 그것까지 쳐보세요. 전답 과수원은 농지다. 임야는 산지다. 예. 그것만 외우시면 선배님들 그냥 뗐을 때 임야 산지네? 전답 과수원 농지네? 그러면 경공매 하실 때 지목이 전이에요. 그럼 뭐예요? 농지잖아, 농지. 그럼 농지연금 생각하시고 농지증 받아야겠네. 이렇게 딱딱 떠오르시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연상을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전답 과수는 농지고, 임야는, 산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임야밖에 없어요. 그리고 임야는 뭘로 나요? 산지번이에요. 산 1-1, 산 2-2 이렇게 앞에 산자가 붙죠. 그럼 무조건 산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산이구나, 산. 3번지는 산이구나. 쉽잖아요, 그죠? 그렇게 외우면 되게 쉽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번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대시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안 쳐줘도 돼요. 대지는 다 아시잖아요. 대라고 되어 있는 거는 건축물을 짓거나 지을 수 있는 땅. 이렇게 내용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뜻이 그래요. 그리고 택지 조성이 완료된 땅. 그러니까 신도시나 택지 개발사로 선배님이 했던 땅들 있잖아요. 단독주택 분양받으면 거기는 다 대지로 나와요. 지적을 떼보면. 다 끝났으니까 부지 조성 다 해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땅을 다 쪼개놨는데 대시가 아니고 임야인 경우가 있죠. 이건 뭐예요? 기획부동산에서 땅을 잘라놓고 바둑판처럼 다 정렬시켜놨는데 허가가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안 났기 때문에 지목 변경이 안 된 거다. 이런 건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그죠? 이제는 이게 연상이 되시죠 이제는. 이렇게 연상을 하셔갖고 선배님들 쉽게 그냥 접근하세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막 어려운 투자 방법도 있잖아요. 막 이렇게 책 보면은 이렇게 막 해야 되고 그런데 머리를 더 쓰시라는 거예요. 걔네 엄한데 막 그냥 뭐 개발지원금 농지가 어떻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집인의 농지는 이거밖에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공부하시고 딱딱딱 끊어가지고 집인은 그냥 웬만하면 개발하지 말자. 그냥 쉽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고 용지는 제가 왜 써놨냐면 창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창고 용지예요. 창. 1-1 창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요새 선배님들 온라인 언택트 시대다 보니까 무료 창고 개발 많잖아요. 용인 같은 데 가다 보면은 창고 용지 많아요. 그런데 지목이 다 창이에요. 그리고 아니면 선배님들 사시는 그냥 이렇게 뭐 농사 짓고 이렇게 창고 지는 땅들 있잖아요. 그런데도 창이라고 이렇게 지목 공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농림 지역이나 선배님 농림 지역이나 뭐 보전 관리 쪽, 생산 관리 쪽 이런 땅들이 아까 제가 처음에는 개발이 안 된다고 했지만 그래도 이 땅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 상속을 받았는데 농림 지역이나 보전 관리 지역 같은 땅들 그런 땅들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까 조례상 보면은 용도 지역상 건축 가능한 용도 찾을 수 있겠죠. 아까 자치복귀 사이트 들어가면은 그럼 그 들어가서 보면은 창고는 웬만하면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발행위를 받고 나서 창고로 만들어요. 창고라도 허가를 내놓잖아요. 이자가 밟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목이 창으로 바뀌면서 기존의 전답보다는 비싸게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배님도 뭐 농림 지역이다, 보전 관리 지역이다 해가지고 뭐 황상 작가가 무조건 사지 말라. 근데 나중에 알아봤더니 되네? 저 욕하셔도 돼요. 근데 방법은 많은데 그런 것까지 다 처음부터 다 하시려면 너무 머리가 아프신다는 거죠.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차근차근 해가지고 알아가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방법도 있는 거는 나중에 공부를 하셔가지고 실제로 응용을 해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정도만 아셔도 땅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지식만 아실 거다. 계속 제가 지금 말씀드려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뭘 이렇게 많냐. 막 지금 막 답답하시죠? 막 보면은. 그죠? 근데 지금 알려드리는 것만 외우셔도 충분하다. 한번 넘어가 볼게요. 28개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빨간 박스에 있는 거 국어. 국어는 제가 왜 쳐놨냐면, 선배님이 국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중에 그거 하나 말씀드리려 하는 거예요. 땅을 사셨는데, 아까 이렇게 붙어있는 줄 알았더니, 너무 멀리 그러네요. 도로가 있는데, 우리 영화 선배님이나 성현 선배님께서 땅을 샀는데, 실제로 봤더니 낙찰을 받는데 이렇게 붙어 있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근데 실제로 가봤더니 중간에 이렇게 국어가 붙어 있는 걸 모르고 그럼 이게 맹지가 되는 상태잖아요.
도로로 안 붙어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근데 국어 같은 경우가 뭐냐면 원래 국어가 나라 땅이 많아요. 저기 국어가 옛날에 보면 이렇게 용수로 있잖아요. 이렇게 물 흐르는 길 그런 거 이렇게 길게 있어요. 지적이 이렇게 길게 있는데 이게 나중에 보면은 요새는 막 메말라가지고 국어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수도 있거든요. 이런 땅 같은 경우는 이 국어를 사가지고 같이 붙이면은 맹지에서 탈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국어 같은 것도 용도 폐지해가지고 나중에 매입을 해서 같이 이렇게 하면은 도로랑 붙여가지고 맹지 탈출할 때 이 국어도 잘 활용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아마 책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이런 거는.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 그런 용수나 배수를 수로인데 이런 경우 때문에 좀 많이 활용이 되니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잡종지랑 묘지를 써놓은 거는 잡종지는 말씀드렸던 대로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그냥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땐 지목 중에서도 가장 활용도가 높은 땅이다. 그래서 잡종지라고 돼서 이게 뭐지 하는데 잡종지는 사놓으면은 이거를 개간해서 농지로도 만들 수가 있고 이거를 주차장 용지로 만들 수도 있고 이거를 건물을 줘가지고 개발행위 받아서 건축가들 와서 대지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가장 활용도가 높은 지목이기 때문에 잡종지도 한번 선배님들 그냥 한번 땅을 사실 때 지목이 잡이다 그러면은 활용도가 높다. 어떻게 하자?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묘지 같은 경우도 묘지는 묘라고 돼 있는데 이건 왜 얘기를 들었냐면 분묘 기지권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선배님들이 묘지를 온비도 공매나 경매로 이렇게 낙찰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공매 같은 것도. 근데 묘지가 딱 나왔는데 이런 같은 경우는 묘지가 잘 단장이 돼 있으면은 이런 걸 활용해서도 개발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묘지라고 하니까 되게 꺼려지잖아요. 묘지가 있는데 분묘 기지권을 해가지고 내 땅인데 남들이 옛날부터 묘지를 해놓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확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묘지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분묘 기지권은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책으로 한번 더 찾아보시고 만약에 필요하시면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따로 정리한 거를 톡방에다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목은 이렇게 있다라고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적하고 그 지적하고 아까 지적도까지 지목은 말씀드렸어요. 지적을 좀 배웠고 그 다음에 우리 눈에 보이는 지형도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지형이라는 게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선배님들. 우리 갔을 때. 지금 여기가 태백인데 제가 요 땅을 살기 위해서 옛날에 한 2년 전에 저희 회사에서 여기를 좀 개발하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갔었는데 지도를 보니까 길이 있어요, 길이. 이렇게 길이 있죠, 지금 보면은. 길이 있게 있어가지고 아, 맹지는 아니네 하고 해서 요 경사 너무 센 쪽 말고 요 땅을 다 전체를 살라고 했었어요, 이렇게. 살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어떻다? 실제로 갔더니 도로가 여기서 이게 없어진 거예요. 뭐 수몰이 됐는지 도로가 여기까지만 있는 거예요. 원래 살라고 했던 땅이 요 땅 이만큼이었거든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요? 사지를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형도도 1차에서 보는 게 선배님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땅을 보셨을 때 아까 정보들은 다 보셨어요. 근데 실제로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궁금하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봤을 때도 실제로 지도로 봤을 때는 도면이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지도로 길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러 그냥 덜컥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 완전히 물리는 거죠. 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뭘 중요하다? 실제로 가서 임장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조사는 이렇게 지금 하는 거는 좀 계속 알려드릴게요. 좀 따라와 보세요. 그래서 지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은 선생님들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된 게 요거는 전답이에요. 전답. 우리 옛날에 한국지를 배울 때 요런 거 있잖아요. 그 기호는 이게 답이에요. 답. 전답. 아, 농가 밭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표시된 게 있을 거예요. 지도로 보면은. 요게 묘예요. 분묘. 묘지.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이렇게 돼 있는 것들 있거든요. 이렇게. 지도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요게 묘지예요. 묘지.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돼요. 지형도 보실 때. 그리고 이게 뭐예요? 등고선이죠, 등고선. 선배님들. 이 등고선이 가파르면 어때요? 가파르면 되게 잘랐을 때 이 단면을 그리면은 땅이 되게 가파른 거예요, 이게. 높이가, 여기가 0이면은 한 40m 된다. 요 네 개를 끊었을 때. 요 등고선 간격이 넓으면 어때요? 이 땅들은 완만한 거, 이렇게 완만한 거. 그렇기 때문에 농지는 보면은 완만하죠. 근데 산은 어때요? 이게 산이거든요. 되게 가파르죠. 골짜기처럼. 그러니까 산지는 그래서 경사도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파르기 때문에 영화 선배님 보셨을 때 가파른데, 청계선을 보셨을 때 가파른데 여기다 이렇게 건물 지을 수 있을까요? 뭐 테라스 하우스 같은 지을 수는 있겠지만 경사가 있는데 힘들겠죠. 공사가. 개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사가 세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형에서는 이런 걸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이 봤을 때. 실제로 경사도를 돌리고 하는 거는 기술자들이 하는 건데, 이런 도면을 보고, 아, 선배님들이 그 가파르네, 경사가 있네, 어떠네, 도로가 있네, 이런 걸 파악하는 게 뭐다? 지형도다, 지형도. 그래서 우리인데 지형도를 또 다운받아가지고 계속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쉽게 보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형도는 원래는 이 국토정보 플랫폼이랑 검색해서 이렇게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는데, 캐드 파일이에요, 캐드 파일. 오토캐드 파일에서 오토캐드 이렇게 설계하는 파일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오토캐드 뷰어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뷰어 프로그램을 받더라도 되게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래서 우리 같은 일반인들한테는, 저 같은 사람은 쓰지만 선배님들한테는 어렵기 때문에 뭘 쓰자라면은, 이렇게 뒤에, 일단 그건 뒤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뭘 쓰자 하냐면, 일단은 이 지형도 이렇게 반다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 그래서 지형도로 1차적인 조사를 가능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였어요? 이 도로가 없었다고 했어요. 실제로 갔더니. 그래서 지형도와 실제 현장에 얼마나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 지형도에 도로가 실제 존재하는지, 산지 같은 경우는 분묘나 일단 경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거를 1차적으로 지형도를 보고 파악을 하고, 이걸 들고 가서 실제로 임장 갔을 때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형으로 파악하자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지형도에서, 선배님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 지형도에서는 이 기후가 논이잖아요, 논. 논이 있는지, 그리고 뭐 이런 게 막 있다 그러면, 뭐 분묘가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여기 표시된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도로가 있는지 파악을 했는데, 이게 가서 실제로 지형도를 들고 갔더니 도로가 없어지면은 맹지가 돼버리니까, 이런 거는 사면 안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지형도라는 거예요. 근데 지형도는 보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되냐? 계속 머리 아픈 얘기만 하니까 좀 답답하시겠죠? 한번 보시면은, 이거는 넘어갈게요. 가장 쉽게 토지 정보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쉽게 토지 정보는. 일단 네이버하고 다음 지도를 열고 나서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선배들 늘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머리 아프시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여기 있는 동네를 다시 가서 네이버 들어가시고 지도에 들어가세요. 지도에 들어가셔갖고, 일단 일반 지도로 바꿔놓고요. 아까 했던 걸 클릭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렇게 나오죠, 선배님. 이렇게. 지도 나오죠. 그럼 우리가 지금 봤던 지형도가 나와요, 지형도가. 이렇게 나오고, 아니면 지형도를 더 확인해서 보면, 산 이렇게 있죠, 산. 여기 지금 산이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은, 지형지도라고 있죠, 지형지도로. 보이세요? 이걸 딱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보시면은, 어디가 되게 가파르고, 어디가 완만하고, 이렇게 보이시죠? 입체적으로. 산 그림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가 꼭대기고, 여기가 이렇게 둘레길이고, 여기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좀 가파르겠죠, 이렇게. 그렇죠?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 지적 편집도 보이죠? 지적 편집도. 이걸 누르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지적 편집 빼고 지금 이렇게 위성 지도로 일단 갔어요. 일단 위성 지도, 그러니까 일반 지도가 좀 힘드시면 이렇게 위성 지도로 바꿔놓고 지형 지도를 일단 누르세요. 그러면 실제 지형 지도를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가파른 거를 경사도나 이런 것들 볼 수 있다. 이걸 끄고 다시 위성 지도로 돌아오세요. 그 다음에 그러면 위성 지도는 지금 우리가 실제로 본 지형이죠, 지형. 지형이죠. 지적 편집을 합쳐볼게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선배님들? 지적이랑 지형이 합쳐졌죠? 지형이랑 지적이 합쳐졌죠? 보이시죠? 그죠? 아까 제가 이렇게 보는 게 편하세요? 지금 이렇게 보는 게 편하세요? 이렇게 합쳐진 게 더 편하시죠? 보면은 내 땅의 경계가 틀리겠지만 내 땅의 경계가 보이시죠? 내 땅의 경계가 보이고 안에 들어가 있는 건물이 어떻게 되는지 보이시죠? 이게. 그죠? 이거를 캡처를 해서 그림 파일로 만드세요. 이거를. 선배님들이 갖고 계신 땅이나 내가 투자하고 싶은 땅이나 공매를 원하시는 땅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가셔서 지적 편집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합치면 지적선 안에 내가 보고 싶은 지형도 같이 들어가 있죠. 이거를 그림 파일로 만드세요. 그림 파일로 만들어 출력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자? 임장을 가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 지형도 뭐 이렇게 그런 거는 제가 전문가가 보는 거고 선배님들 가장 쉽게 보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이 119 번지를 사시겠다고 만약에 쳐, 이 학교 번지를, 이 학교용지를 만약에 선배님 사신다고 쳐요. 그러면 아까 네이버 들어가셔갖고 집원 치시고 위성사진 키신 다음에 지형지도 키세요. 그럼 지형지도 보면은 도심이니까 여기는 다 완만하겠죠. 경사가. 뭐 근데 실제로 가보면 오르막있고 내리막이 있겠지만 도심지는 그래도 거의 평지라고 보시고 내가 사고 싶은 데가 산지다. 내가 지금 산지다 그러면은 일단 경사도를 보세요. 이렇게 경사도를. 그럼 보면은 딱 지금 제가 좀 느리긴 한데 어떤 데는 높고 어떤 데는 이렇게 막 경사가 보이시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자? 다시 돌아와서 지적 편집도를 눌러서 누르면 어떻게 돼요, 선배님들? 만약에 그 영어 선배님이 이 3분지를 산다고 쳐. 이 땅을 산다고 쳐봐요. 그럼 이 땅에 경계 보이죠? 지금 안에 나무가 빽빽인 지형 보이죠?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이죠? 맹지인지 아닌지. 도로가 좀 있는지 안 보이는지 다 보이죠? 이거를 한 번에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 지도든 다음 지도든 똑같아요. 이거를 캡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자? 캡처를 해가지고 아까 제가 파악한 거 말씀드린 걸 다 파악하셔가지고 아 실제로 도로가 있네 여기가 맹지가 아니네 실제로 파악할 수 있겠죠 그냥 계략적으로라도 이런 걸 캡처해서 거기다가 요새 더 좋아진 게 뭐예요? 여기 보면은 거리뷰죠 거리뷰 아주 그냥 착하게 네이버에서 실제로 안 가더라도 이렇게 아주 그냥 내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주 그냥 이렇게 생생하게 사진까지 보여주죠. 이렇게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앉아서 인터넷 1차 조사가 이렇게 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또 도로가 있네 명치는 아니네 사고자 하는 땅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선생님. 다음 포털에서 지도를 활용하자. 지도 사이트를 누르고 지적 편집도를 눌러가지고 한 번에 확인을 하잖아요. 한 번에. 그러면 지적선 보이고 지형 보이니까 도로도 보이고 다 보이잖아요. 그죠? 다 보이시잖아요. 이거를 갖고 한 번에 확인을 하자. 그럼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1차적으로 끝난 거예요. 다음에 얼마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시세는 알아보자. 밸류맵 사이트나 국토변 실거래가 사이트가 있는데 이거보다 더 쉬운 사이트가 어디냐면은 보세요, 선생님들. 부동산
디스코로 치세요. 디스코 사이트. 핑큰 데가 아니고 부동산 디스코라는 사이트 들어가셔갖고 아까 제가 우리 동네 아까 말씀드렸어요. 치면은 지금 시세 다 나와요. 얼마에 팔렸는지. 최근에 이 땅들이 얼마에 팔렸는지 다 나온다고요. 이 사이트. 부동산 디스코 기억하세요? 시세 보는 사이트. 가장 최근에 얼마에 거래됐는지 다 나옵니다. 월세가 얼마 받는지, 매매가 얼마에 됐는지 다. 부동산 디스코 사이트 기억하세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사고자 하는, 내가 매매하고자 하는, 낙찰 받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시세를 아시는 거예요. 그럼 공매나 경매를 하셨을 때 낙찰을 받았어요. 싸게 낙찰 받겠죠. 그럼 나중에 선생님들 파실 때 얼마에 파실 거예요? 시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세를 파악하는 사이트가 부동산 디스코다. 이걸 보시고 다 이제 1차적으로 조사가 됐죠. 그러면 임장을 가는 겁니다. 실제로 임장 가셔서 내 땅 보고 사진 찍고 실제로 내가 조사했던 그 여기 지도에서 보이는 거랑 맞는지 안 맞는지, 도로가 있는지 없는지, 뭐가 있는지 파악하시고 인근 부동산에 가세요. 부동산에 가셔갖고 이 땅 얼마에 파실 겁니까? 이 땅 얼마입니까? 물어보세요. 근데 그 전에 우리는 뭘 보고 갔죠? 이 사이트에서 얼마에 파는지 알고 갔죠? 딜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조사하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1차적으로 하는 거, 그죠? 여기까지 난 이해가 됐다. 3번 한번 눌러주세요. 채팅창에. 네, 저보다 더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부동산 디지털 사이트 보셨으면 밸류맵이나 국토교통 실거래가 사이트 가셔서 같이 비교를 해보셔도 돼요. 근데 디스코 사이트가 가장 요새는 최근 자료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활용을 하셔라. 실거래가 사이트.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임장을 무조건 가셔서 그렇게 하셔라. 그래서 도로가 오는 맹지는 도로 요금보다 싸다.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넘어왔던 땅들이 있는데 요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토지음 검색하시면은 아까 제가 토지음 사이트 보시면은 한번 아까 보여드릴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검색해볼게요. 여기 토지임 사이트 가시면 선생님들 아까 제가 여기에 아까 처음에는 이 토지용 계획 열람만 보셨잖아요. 토지용 계획만. 근데 이거 여기서 도시계획 열람을 딱 누르면은 여기 보시면은 요 빨간 선들 보이시죠? 빨간 선들. 요 빨간 선. 요 빨간 선 보이세요? 빨간 선? 뭐 중로 1류, 요 뭐 회색으로 이렇게. 요 빨간 선이 도시계획선이에요.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선이라고. 도시계획 도로라고 들어보셨죠? 요 검은 선이 지적선이고 요 빨간 선으로 돼 있는 게 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선이다. 공원, 도로 이런 것들.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안에는 그 결정된 거밖에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시계획 도로에다 건물 지을 수 있을까요? 못 짓죠. 이건 도로니까. 그러니까 이 빨간 선은 도시계획 선이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씩 다 말씀드릴 건 아니고 중요한 것만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제가 그래서 요 빨간 선이 그런 건데 요 이제 뒤에서 보시면은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도시계 시설이라 해가지고 요 빨간 선이 이렇게 다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할 필요는 없고요. 도로도 있고 주차장도 그렇고 공원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장례시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반 시설들이 다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빨간 선으로 결정된 그런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빨간 선은 여기에 이 성격만 할 수 있는 그 행위밖에 못한다. 그래서 웬만한 건물을 못 짓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선배님들이 이렇게 선배님 갖고 있는 땅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빨간 선이 이렇게 도시 도로 선이 이렇게 지나간다 쳐요. 그럼 이 땅은 못 쓰는 거예요. 여기 안에만 선배님들이 할 수 있는 용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물만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 땅 자체가 수용이 된 거니까 이만큼 나중에 보상을 받겠죠. 이만큼 빨간 선이 들어 포함이 된 부분들은. 그래서 그렇게 하면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선배님들. 이런 땅 사지 마라. 이런 땅 이제 진짜 사지 마세요. 첫 번째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이주권 이런 거 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개발제한구역 땅 자체가 그린벨트 땅 자체가 제가 회사에서 검토했던 땅인데요. 대자동 쪽에는 개발제한구역 땅이에요. 되게 크죠? 굉장히 커요. 그리고 보통 개발제한구역은 일단 용도지역이 자연녹지 이렇게 많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이 많아요. 근데 제가 자연녹지 지역은 뭐라고 했어요? 개발이 용이한 뭐 타운하우스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땅이라고 했죠. 근데 자연녹지지만 토지임 사이트를 보니까 타법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찍혀 있는 거예요. 개발제한구역에 찍혀 있으면은 개발제한구역이 가장 우선시 받는다. 땅의 행위 제한을.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땅은 용도지역을 떠나서 개발제한구역 법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 그 법에 가장 우선시 행위 제한을 받기 때문에 개발제한이 법에서 할 수 있는 것밖에 못한다. 그린벨트. 죄송해요. 말이 좀 꼬여서. 그래서 이 땅은 어떻게 결론이 나왔을까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달라고 했었는데 그린벨트 해제는 쉽지가 않습니다. 나라에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고 개발 가능 여부를 검토한 결과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을 말씀드린 대로 존치를 하면은 할 수 있는 게 실내체육시설, 뭐 야영장, 또 뭐다? 야구장 이런 거밖에 못해요. 축구장이나. 선배님들 봤을 때 요새 뭐 사회인 야구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사회인 야구장을 만든대요. 해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도와드리고 해가지고 야구장 개설했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이게 뭐 코로나 터져서 그런 건 아니지만 야구장을 만들어도 우리나라 그 많은 야구 사람들이 와서 뭐 빌리고 대여비 해도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지원국 같은 게 뭘 하려고 해도 드는 비용이 더 많지 그거 대비 수익이 별로 안 좋다. 그래서 그냥 저가 봤을 때는 이런 땅들은 언제 해제가 되면 어때요? 개발지원 해제가 되면 그냥 자유녹지 지역만 남잖아요. 그러면 용도제 자유녹지 지역 같은 경우는 그냥 타운하우스나 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주택을 지을 수가 있는데 개발지역 같은 경우는 주택을 지으려고 해도 그게 제한이 있어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지목이 대지인 거나 아니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에 이미 집이 있던가 그 두 가지 조건이 아니면은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배님들이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뭐 농지라든지 뭐든지 그게 할 수 있는 행위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하더라도 작게밖에 못 짓고 수익이 없다는 거죠.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개발지원국이 좋다라고 얘기 들으면 거기 가셔서 투자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제 기준에서는 잘 된 걸 못 봤어요. 싸다고 샀는데 주식처럼 상폐되는 땅이에요. 저평가 됐다고 해서 샀는데 오르는 게 아니라 아예 마이너스 돼가지고 하한가 쳐서 휴지 조건 날아가는 그런 땅이라고. 그렇게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럼 어떻다? 사지 말아야 된다. 사지 마세요. 진짜. 두 번째, 자연환경 보존지역. 용도지역 중에 아까 자연환경 보존지역 땅도 좀 진짜로 제가 말씀드린 사지 마. 죄송해요. 사지 마라. 사지 마라. 하지 마라. 진짜 이 땅은 딱 토지임 사이트에서 선배님들이 만약에 공매를 놨던 거 했는데 토지임 사이트 용도지역 알아봤어요? 자연환경 보존지역 딱 찍혀있으면 어떻게 하자? 하지 마라. 왜?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에 많이 지정을 하는데요. 흔히 말하는 속리산이나 우리 설악산 국립공원 있잖아요. 그런 땅들이에요, 선배님들. 그런 땅 사가지고 뭐 하실 거야? 영화 선배님 뭐 거기 땅 사가지고 뭐 하시겠어요? 뭐 하시겠어요? 그냥 절 같은 거 져가지고 가서 이렇게 기도하시겠어요? 그런 거?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개발 자체가 어려운 보존 목적의 토지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웬만하면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하지 마라. 아시겠죠? 그리고 첫 번째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땅이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김포시 장기동 땅입니다, 선배님들. 진짜 유명한 땅인데요. 여기가 요 끝에가 한강신도시 끝이에요. 한강신도시 끝에. 한강신도 아시죠? 거기 끝인데 딱 보니까 용도지역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종 일반 주거 땅은 어떻다 했었어요? 주택도 가능하고 괜찮은 땅을 했었죠. 토지임 사이트 봤더니. 근데 그 토지임 사이트 보면 다른 법령에 이렇게 보니까 군사시설 보호구역 찍혀 있던 거예요. 여기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보면 다 자연녹지 지역이고 여기만 이종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해놨을까 봤더니 아파트를 지어주려고 예전에 이 한강신도시 지정할 때 그때 용도 지역을 같이 바꿔줬던 땅이래요. 특혜 시비가 있는 땅이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지역주택조합이 잘 모아져가지고 지주택으로 해가지고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던 땅이래요. 여기가. 요 바운더리, 이렇게. 요 땅이거든요, 이렇게. 근데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가지고 여기가 육군 17사단에서 북한군이 쳐들어오면은 여기다가 진지를 지어야 되는 땅이다. 그래서 어떤 것도 지을 수가 없다라고 허가를 안 내준다. 협의를 안 해주는. 국방부 협의가 안 된 땅이에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묵혀있는 땅이다. 그래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해제가 안 되는 이상 어떤 행위가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같은 이종 일반 주거적 행위지만 군사시설 국방부에서 협의를 안 해주니까 아파트도 못 짓고 다른 것도 못 짓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선배님들이 투자를 하셨을 때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못 보고 그냥 이종 일반 주거지로 딱 생각만 하고 사셨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끝이다. 할 수 없는 땅인데. 다시 되팔면 되는데 되팔아도 제값에 팔 수 있을까요? 인허가가 안 나는데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항상 토지임 사이트 가셔서 볼 때 용도지역도 있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런 땅 사지 마라. 이 부분들은 한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신중하게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선화지. 이 선화지라는 게 뭐냐면 선배님 보시면 이렇게 고속도로나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렇게 전신주 있는 땅 보이시죠? 이렇게 막 길게 이렇게. 이 전신주 있는 땅들이 이 전신주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신주가 이렇게 서 있고 이렇게 전기 줄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도시계획 시설이에요. 이 점선으로 된 게 전기 공급 설비라 해가지고 도시계획 시설 아까 빨간 선 있죠? 빨간 선은 결정이 된 것들이에요. 근데 그 아래 선화지가 어떤 거냐면 그 아래 요 네모난 땅 보이시죠? 네모난 땅. 보시면 이 네모난 땅. 선화지가 보면 요 밑에 이렇게 네모난 땅이 있어요. 이렇게. 요 철탑 아래 이 네모나게 돼 있는 땅. 요게 선화지예요. 근데 선화지도 가끔 보면은 한정관에서도 그 세금 안 내가지고 온비대 공매로 많이 가끔 나오거든요. 근데 이 싸다고 사버리세요 사람들이. 확인도 안 하고. 낙찰을 받았어요. 할 수 있을까요? 낙찰을 받아 소유권까지 될 건데 뭘 지으려면은 한국전력 동의가 있어야 돼. 왜? 위에 전기가 흐르는데.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영화선배나 성계선배나 박경선배 보시기에도 이 철탑 밑에다 뭐 짓고 싶으세요? 괜히 지었다가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감전돼가지고 아니 뭐 짓고 나서 여기다가 뭐 이렇게 뭐 통닭 같은 거 구워 먹어도 뭐 상관없겠네요. 근데 허가가 나겠어요? 안 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땅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근데 모르고 샀다가 물려서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는 땅입니다. 그 선화지는 내가 낙찰을 받더라도 나중에 행위를 하려면은 한전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한전에서 그걸 동의를 해줄까요? 전기가 흐르는 땅에다가 그거를 건물 자체는 짓는다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 땅이 있어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가 그때 말했던 그 토지의 삼총사가 있었다고 그랬죠. 용도 지역이 가장 중요하지만 용도 지역 동생들,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 있었어요. 근데 개발제한구역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이 용도 구역 안에 들어가요. 용도 구역이 행위 제한이 가장 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고 찍혀 있으면은 뭐다? 건축물 건축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어요. 상수원 보호구역. 선배님들 이렇게 춘천이나 팔당 이렇게 놀러 가시고 뭐 자전거 많이 타러 가시잖아요. 그런 춘천이나 가평에 많이 있는 데가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상수원은 뭐예요? 물 이렇게 수도, 맑은 물 그런 보호하는 거잖아요. 상수원 쓰려고. 이런 데는 건축물이 못 짓습니다. 건축물 왜 못 칠까요? 건축물 졌다가 거기서 나는 하수 있잖아, 하수. 뭐 똥물이나 뭐 죄송합니다. 하수로 할게요. 하수 처리하는 그런 물들을 상수원으로 보내면 어떻게 돼? 다 오염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수원 보호구역을 상수원의 보호와 수질 보존을 위해서 건축물이 안 된다. 그래서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만약에 찍혀 있으면은 하지 마셔라. 그리고 하천과 소하천 구역이라고 찍혀 있는 땅도 있어요. 선배님 가끔 보면. 이거 보시면은 요 지방이 그 하천이라고 돼 있어서 만약에 선배님 A라는 땅을 사셨어요. 이렇게 A라는 땅을 영화 선배님께서. 근데 보니까 요 파란 선이 이렇게 지나가요. 파란 선이. 선배님 이렇게 파란 선이. 이게 하천선이 하천선. 하천 구역으로 나와 있죠. 여기는 건물을 못 지어요. 왜? 물이 지나가는 길인데 어떻게 줘요? 하천 오염시키잖아요. 실제로 쓸 수 있는 땅은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럼 이 땅 전체 사놓고 쓸 수 있는 건 50%도 안 되니까 사실 낭비죠. 이런 땅은. 그래서 하천구역에 접해 있는 땅들은 웬만하면 그냥 빼라. 사지 마셔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서울 같은 데는 비오토급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오토급 1등급으로 된 땅들이 있거든요. 서울에. 그런 데가 아까 도시자연공원구역하고 같이 맞물리면 돼요. 도시자연공원구역 땅들이 비오토급 1등급 땅들이 많습니다. 서울에. 그래서 혹시나 선배님들이 서울에 있는 땅이 싸다고 아까 뭐 도시자연공원구역 이렇게 산지나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한번 토지임 사이트 아까 토지임 사이트 가면 용도 지역이나 토지임 계획 확인을 먼저 떼보라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만약에 비오톱 1등급 도시자연공원이 같이 찍혀 있으면 뭐다? 어떻게 해라? 사지 마라. 하지 마라. 이것만 아셔도 많이 걸러 이렇게 그 확률이 높아지실 거예요. 이런 조건들만 다 아셔도. 제가 그 진짜 하지 말아야 될 땅들만 모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2주차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가지고 있는 땅을 잘 활용을 하면 선생님들 가치가 많이 올라간다 하시고 다음 주 3주차 때 나머지 공부를 할 건데 양이 좀 많습니다. 다음 주가. 다음 주가 앞에는 이제 그 기본계획 찾는 거, 산지, 농지, 마지막에 이제 온비드 공매하는 방법, 지분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까지 다음 주에 다 같이 나눠볼 거니까 29일 날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늦었는데 좀 재미없는 얘기 끝까지 잘 들어서 감사하고요. 같이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유 풀고 그다음에